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역시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 불안입니다. 시장이 이번 주 초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에서는 이런 평가입니다. 펀더멘털 때문에 흔들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불안감이 점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한꺼번에 조정이 나왔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힘 있는 반등은 아니었지만 미국도 우리 시장도 어쨌든 하락을 좀 멈췄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이례적으로 충격적인 불안 심리 때문에 시장이 조정받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시장이 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어쨌든 급격한 조정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바닥 잡기 위해서는 한두 번의 조정은 더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좀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우리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모두 좀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도 그렇고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공포로 인한 투매 물량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골이 깊으면 산도 높아야 되는데 그 산이 생각보다는 높지 않아서 아쉬웠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특히나 오늘 입추이지 않습니까? 네, 입추는 벼가 또 고개를 숙이고 반이 익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2시간 알찬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계좌가 빨갛게 익어가는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까요? 마켓나우 일부에서 준비한 이야기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슈 레이더를 통해서 시장이 한번 훼손됐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어떤 업종들을 살펴봐야 될까요? 가장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좋았던 바이오 관련된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약 바이오에 관련된 이슈 긍정적인 모멘텀이 참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와 함께 지금 중동발 노이즈가 아직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중소형 방산주들 최근 주목받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톡에서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현대차 그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도요타의 영업이익률을 추월했다라는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시장이 한번 눌렸다가 다시 현대차 그룹도 반등할 수 있을지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요일장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1부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공포 심리는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였는데 어떠한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3거래 연속 급락 이후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시장을 휩쓸었던 경기 침체 우려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변동성 장세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려가 작용한 듯 장 초반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고 마감되었습니다. 매그니피션트 7 종목 중에는 엔비디아와 메타가 3%대 반등을 보여주며 가장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고 버핏이 매도한 애플과 단독점 패소 속에 알파벳은 하락하는 의미였습니다. 기술주 중에는 우버와 팔란티어가 예상치를 웃돈 실적에 10% 급등하는 흐름으로 전 섹터가 골고루 반등하는 흐름이었는데요. 글로벌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가운데 일본 니케이의 경우 최대 낙폭을 기록한 이후 다시 10%대 사상 최대폭으로 상승하며 크게 출렁했는데요. 코스피와 대만 가건 지수도 3%대 급등을 보이며 지난 하락이 무색한 만큼 모습을 보이며 글로벌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가 막판에 들어서 힘이 빠지는 모습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좀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금일 국내 증시는 전일 급등에 따른 일단 보합권 시장 예상인데요. 국내 증시의 경우 연이틀 금박장에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코스피가 2,500선을 회복하는 흐름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였고 그중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승세가 가장 양호한 흐름이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로 전환하며 초반 상승폭을 유지하지는 못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회복력이 더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시총 상위에 있는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폭락을 불렀던 아래 공포가 조금은 사그라드는 모습으로 시장에서도 허리케인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고용지표 부진 등이 투자 심리에 타격을 줬지만 실제 침체로 연결짓기에는 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경기 불확실성이 증시 변동성을 높이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 역시도 최근 흐름처럼 급등락하는 양상을 띌 가능성이 높은데요. 시장 대응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통한 저점 대응 전략이 포트폴리오 운용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은 다소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유한타증권의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간 아직도 불확실성이 산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잡을 때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하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레이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개장하기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들 알아보고요. 여기서 종목 투자 전략까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SK증권 서용원 차장과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두 분이 포착을 하셨을지 시장에 출렁거리면서 일단 어제 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어떨지 어떤 이슈 바라볼지 먼저 서용원 차장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금리 인하와 미국, 중국의 분쟁 속에 국내 바이오 산업이 성장 기회를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은 바이오텍과 CDMO로 구분할 수 있는데 CDMO의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되는 지금 바이오 소부장 분야가 성장하기 위한 적합한 시기라는 판단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위고비가 3분기 국내 출시를 준비하는 등 비만 치료제 이슈도 여전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바이오 섹터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 시장이 이렇게 한번 무너지기 전에 그전까지 제약바이오의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안정되면 이렇게 좀 눌렸던 것이 다시 튀어오르면서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제약바이오 쪽? 네,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어왔던 부분들이라고 볼 수 네네. 있겠고요. 이번에 사실 급락을 할 때도 뭐 종목별에 조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약바이오즈가 상대적으로 좀 덜한 모습들은 분명히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회복하는 것도 좀 빠르게 회복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현재 하반기 시장에서 수급들이 상당히 좀 몰려 있는 것은 좀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반도체 시장이 한번 좀 밀리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좀 주도주가 좀 바뀔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 외국인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는 점이 바이오 섹터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하반기에 대한 긍정적인 스탠스는 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기업별로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바이오 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심도 많은 상황이고 여기다 바이오시밀러는 뭐 삼바나 셀트리온이나 여전히 좀 견고하게 잘 흘러가고 있고 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최근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오랜만에 또 올라가기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업종
바이오 안에서도 어떤 걸 좀 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물론 말씀해 주셨듯이 업종별로 굉장히 좀 차별화가 좀 심한 네. 부분들도 있고 속도 차이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은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위고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한 번 더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 섹터는 그 중에서도 이제 CDMO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CDMO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확장성과 실적인데 최근 CDMO 쪽에 대한 대표적인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바이오시밀러 쪽 셀트리온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상당히 좀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바이오 섹터들의 가장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이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과 더불어서 좀 낙수 효과는 충분히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섹터 쪽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좀 네.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뭐 감염자 수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가기는 좀 쉽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시장이 갈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붙는 테마성으로 부분들이 좀 움직이는 있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이 좀 빠르게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뭐 CDMO 쪽이 훨씬 더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 제약바이오 보고 있는데 저희가 좀 중간에 체크해야 될 게 나왔습니다. 속보가 나왔어요. 지금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HBM3E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지금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발 보도인데 뭐 지난번에도 계속 로이터가 지금 삼성전자 HBM 관련된 관심이 많아서 속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일단은 로이터 통신이 삼성전자의 HBM3 8단 엔비디아 퀄 테스트가 통과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과연 이제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일지 또 삼성전자 관련된 다른 또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오늘 시장에서 급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 제약바이오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영원 차장님께 이거 간단하게 좀 체크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 힘 받고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좀 그러길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가 사실 퀄 테스트 통과를 했다 안 했다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이 좀 영향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서는 좀 삼성전자 좀 주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이따가 또 자세하게 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 전반적으로 반등한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에 또 바로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HBM은 그전에 이미 통과됐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HBM3E가 언제 통과되느냐 이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장 출발 전에 이야기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한번 반등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따가 더 자세하게 반도체는 가구장 파트너와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어떻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지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최근 긍정적인 이슈 속에 꾸준하게 상승을 하다가 시장에 밀리자 함께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어제 다시금 시원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강한 회복력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 이상 상승하면서 다시금 92만 8천 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패권 분쟁 속에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CDMO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부분에서도 세계적인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죠. 어제 역시나 4%가량의 오름세가 나왔고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무려 두 자릿대 상승이 나오면서 13%가량의 강세가 나왔습니다. ADC 기술력을 좀 인정받은 기업이기도 한데 시가총액 상위권 내에서도 강한 탄력이 나왔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전일 6%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이거래일간 크게 출렁이는 가운데에서도 외국인이 강하게 담아냈던 섹터가 바이오 섹터였고요. 그 가운데 알테오젠은 시장에서 두 번째로 많이 매수하기도 했었습니다. 전일에도 6% 탄력을 고스란히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10%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비만 치료제 이슈가 어제도 시장을 이끌었었죠. DXVX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이슈를
고스란히 소화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종목이 너무나도 많고요. 반등의 여력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별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전문가들께서는 어떠한 종목을 선정하셨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제약바이오 관련된 주가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 무너지기 전에 가장 또 좋은 업종이기도 했고요, 바이오가.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봐야 할지 서영훈 차장님 어떤 종목 고르실 거예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도 많이 좀 오르더라고요. 막 그 전에 다른 대부분의 종목들이 단기 추세에서는 다 이탈했는데 삼바는 한꺼번에 어제 다 바로 회복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92만 원대인데 네. 곧 100만 원을 좀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돌파할 수 상황입니다. 있을까요? 네,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은 뭐 긍정적인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최근 뭐 CDMO 기업 최초로서 우리나라 최초로서 PSCI에 좀 가입을 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졌는데 이 PSCI에 좀 가입을 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글로벌 이제 바이오 회사로서 좀 등극을 했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거를 좀 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좀 서둘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좀 매출처가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뭐 작년 매출이 좀 2조 원대였는데 이 부분들이 이미 달성을 했고 이제 좀 추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생물보안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수혜를 받겠죠. 제일 어쨌든 넘버원이라고 맞습니다. 보세요. 네. 그래서 CDMO 쪽에 대한 문의가 뭐 이미 벌써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인터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왜냐하면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대처를 하기보다는 네. 기업들은 이미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CDMO 쪽에 대한 위탁 생산 쪽을 뭐 11건 정도 작년에 좀 수주를 했었는데 이미 11건을 달성을 했고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 문의 들어오는 글로벌 기업사들이 굉장히 좀 늘고 있다라는 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물보안법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특히나 이제 5공장이 이제 준공이 좀 이제 내년 4월쯤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5공장까지 좀 돌아가게 된다라면 최근 이제 론자라는 회사에 대한 매출도 좀 뛰어넘을 수 있다는 얘기들까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외 여건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점을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거기에 좀 부합하듯이 최근 수급들을 보시면 외국인 수급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시장이 좀 흔들릴 때도 꾸준히 좀 들어와 주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패닉 장세가 이루어졌을 때도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강하게 밀리다가 뭐 결국에는 2%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만큼 탄력이 강하다라는 점들을 좀 그러니까요. 부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결국에는 100만 원을 좀 돌파하는 시도는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합니다. 이번 시장의 흔들림에 있어서 그것이 다시 한번 좀 확인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실적도 너무나 잘 나온 상황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이번 주 초반에 흔들렸는데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가 굳건합니다. 잘 버텨요. 이런 힘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번 주의 주가 흐름이었고 자, 그렇다면 이번에 곽유정 파트너께서도 제약바이오 쪽에 하나 종목 골라볼까요? 네, 오늘 저는 이제 녹십자 가지고 왔는데요. 녹십자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시장 흔들릴 때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진 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탄력성이 있었지만 녹십자 역시도 2거래일 정도 주가 빠진 분 지금 다 되돌림이 네, 어제 또 나와준 급등했어요, 네, 녹십자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외국인 매수세도 빠져나간 거는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실적이 기대가 되는 이제 대형 제약사들 위주로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수급적인 동향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녹십자는 2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으로의 실적이 기대가? 기대감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괜찮을까요? 것 같은데 네. 일단 1, 2분기가 그러니까 지난 한 4분기부터 기점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좀 적자가 나거나 내지는 단기순이익이 좀 적자폭이 있었거든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올 하반기부터 기점으로 해서 혈액제제 알리글로를 이제 미국에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 판매 전에는 항상 돈이 좀 많이 나가잖아요. 마케팅이라든지 판관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적자가 좀 미국 진출에 돈을 썼다? 있었던 거다라고 더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아니라 사실 상반기에 다른 이제 의약품 분야에서 매출이 조금 소폭 줄어든 부분들도 영향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리글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면역 블로글린 시장이 16조 원대에 달하기 때문에 최근 이제 10년간 연평균 10% 정도씩 성장하는 시장이거든요. 이 녹십자 쪽에서 만든 알리글로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 그 품목 허가를 받은 국산 신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허가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녹십자 쪽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매년 5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이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관련해서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들에 일단 앞서서 돈을 좀 쓴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공장을 또 보유를 하고 있어요. 역시나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공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공장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완제 공정 시설인 통합 완제관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 공장에서 혈액 제제뿐만 아니라 혈우병 치료제 그리고 세계 두 번째로 개발된 헐터 증후군 치료제인 헌터 라제까지 다 같이 함께 이 공장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원료 입고부터 생산 출하까지 전 공정을 이렇게 자동화한 공장 설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그 이익 마진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신약 개발하면은 또 녹십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도 신약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몇 가지가 더 있긴 하거든요. 파브리병뿐만 아니라 산필리포 증후군, 강글리오시드증 등 국내 임상 1상에 지금 들어가거나 지금 신청 중에 있는 이런 파이프라인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국산 신약으로 친다면은 이 헌터라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알리글로도 지금 허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또 임상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점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과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모멘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시장이 한번 흔들렸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좀 튀어오를 수 있는 체력을 확인했습니다. 두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녹십자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곽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검은 월요일 10% 급락했지만 증권가에서는 과매도라는 의견이 속출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당일 10% 급락했을 때 그 후 3개월의 주가는 평균 22% 상승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는 어제 디램 1216GB 패키지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은 또 외신을 통해서 HBM3 8단에 대한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나 최근 조정으로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분석과 함께 미국 정부로부터 6,200억 원가량의 보조금을 받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다시금 상승을 시작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역시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할 때 살펴봐야 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죠. 반도체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지금 삼성전자 HBM3 8단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됐다라는 소식들이 외신 로이터를 통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엔비디아 조만간 공급 계약 체결할 예정이다. 그리고 4분기부터는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예상. 그리고 5세대 다만 HBM3 12단 테스트는 지금 진행 중이다. 8단은 통과가 된 거고 12단은 또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타이밍 좋으십니다. 네. 파트너님. 자, 반도체 오늘 갈까요? 일단은 오늘 반도체 쪽 투심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네.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우려되는 사항들이 반도체 뭐죠? 쪽에 있긴 합니다. 네. 일단은 엔비디아 쪽에서 블랙웰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결함이 발견이 돼서 그게 만약에 지금 연기가 좀 됐거든요. 원래 올 하반기 한 7월에서 12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금 1분기 이후로 지금 미뤄졌다라는 점에 있어서 조금의 이제 부담감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반독점 제재 관련해서도 지금 엔비디아 쪽에 지금 조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다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분명히 호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이슈들은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워요. 이게 시장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서 소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잘 갈 때 이런 소식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일단 이 HBM3E가 지금 8단이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근데 블랙웰에 들어가는 것은 12단이 보통 이제 그 GPU에 한 8개 정도 붙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8단 통과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 매출 반영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테스트 통과 가능성은 높은 거죠? 네. 일단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 3월 달에 HBM3 8단을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 공급 중에 있고 지금 12단 같은 경우에도 아직 그 양산을 지금 완전히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좀 어느 정도 시차가 조금씩 이제 맞아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또 시간을 좀 더 번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8단은 올해 있어서 일단은 양산한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고 내년에 일단 좀 시기적으로 미뤄지긴 했지만 그만큼 12단에 대한 퀄 테스트 통과 기대감도 하반기 쭉 가져가면서 종목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런 이제 부분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의 수요 대부분이 그 호퍼 시리즈라고 해서 H100이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H1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HBM3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물론 SK 하이닉스가 한 90% 정도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지만 그 수요가 지금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는 이 HBM3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지금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래도 상황 속에서 이게 그 양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러니까 블랙웰 양산이 늦어질수록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는 또 그만큼의 HBM3에 있어서도 매출 실적 벌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그 12단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시간을 버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미국 쪽에 보조금 지급받게 됐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4월달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쪽에서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생산 기지 이제 건설하겠다. 근데 5조 원 정도 가량 들여서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6,200억 정도 이제 지원을 받게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부담감 덜면서 투자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의 반도체 보조 지급 받고 나서 주가가 또 올라갔었던 종목이 있었죠. 상반기에 SKC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받는다라는 이슈 나와주고 나서 한 달 정도까지는 주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왔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최근 기간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받은 상황 속에서 나온 긍정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그래도 돈반 반등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수출 쪽을 또 지켜보니까 지금 이제 수출에서 흑자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게 반도체 쪽이거든요. 이번에 중국에 대한 그 반도체 수출이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보니까 반도체 비중 한 20% 정도 가져가고 있는데요. 중국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발 반도체 수출 규제 한계가 드러났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아무리 미국 쪽에서 제재를 한다고 해도 유통망까지 다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유통망 통해서 이제 우회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런 삼성전자나 SK 반도체도 계속 이제 수입을 받고 있는 중국 쪽에서 수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7월에 대중 수출이 작년보다 14%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국 쪽에서 이렇게 밀수를 할 때, 밀수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밀수를 할 때 AI 반도체가 지금 그 최근에 엔비디아 칩 2,000개 이상을 탑재한 대형 서버를 1억 300만 달러에 홍콩에서 지금 본토로 이렇게 지금 계속 배송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쪽에서도 뭐 물론 이제 기업들에 있어서는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지만 그걸 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유통망 전부를 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지금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계속 우리나라 반도체 또 사재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한 또 반사익 수혜까지도 지금 현재 기대해 볼 수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뭐 때마침 또 좋은 소식인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왔고 SK 하이닉스도 어제 미국에서의 칩스법 지원 받는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좀 눌렸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주가 흐름 좀 체크해 보면서 다음 종목도 골라보겠습니다.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장과 월요일 깊게 눌렸던 만큼 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반등력도 눈에 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요일장 20%가량 급락했던 HPSP는 10%가량의 상승을 보였고요. 리노공업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를 회복해 주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전거래일 4% 이상의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외국인이 이탈하는 가운데서도 이 거래일간 한미 반도체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많이 유입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2분기 실적 괜찮았고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와 함께 이야기가 항상 거론되는 종목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전일 4.8%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월요일장의 폭락과 비교한다면 회복력이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고요. 오늘은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테스트가 과연 SK 하이닉스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는 삼성전자 흐름이 가장 좀 아쉬웠던 하루였습니다. 지수와 비교했을 때 지수 대비 상승폭도 굉장히 아쉽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1.5%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만 과연 오늘 이런 엔비디아의 소식이 삼성전자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유입으로 이어질지 주가가 유의미한 반등을 보여줄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픽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반도체 관련 종목들 흐름 봤는데 곽유정 파트너와 종목까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봐야겠죠? 네. 일단 제가 어제부터 계속 삼성전자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게요. 예. 사실 시장 폭락하면 우리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 사야지 하는데 막상 더 그쵸. 떨어지겠지? 막상 더 떨어지면 손이 사야지 잘 안 하는데 그 네. 사이에 또 올라가곤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 어떻게 보면 지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 크게 봤을 때 삼성전자 오히려 건강한 조정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네. 일단 시장이 만약에 V자 반등이 나온다면은 코스피 시장은 결국에는 그 경기 민감주, 특히나 이제 반도체 섹터랑 같이 함께 커플링 동조화돼서 네.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 레버리지를 그 ETF를 할까, 삼성전자를 할까 한다면 전 차라리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 앵커님이 한번 그 브리핑 해드리기도 하셨지만 KB증권 쪽에서 나온 이제 리포트 보면은 삼성전자가 금융 위기가 오거나 뭐 이렇게 그런 특이한 그런 상황들이 올 때마다 이제 8차례 정도 한 10% 이상의 급락을 보였었던 때 기점으로 해서 3개월 후 평균치 수익률을 재보니까 한 22% 정도 이제 네.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있었던 뭐 이슈들이라고 한다면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9.11 테러 발생 이슈 있었을 때 이때 당시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마이너스 한 13% 정도 가까이 빠지기도 했었고 금융 위기 때도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3% 정도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래 들어서 많이 빠진 게 한 10% 정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부터 이제 만약에 V자 반등이 이제 나와주기 시작한다 하반기부터 이제 계속 이끌어 간다라고 쳤을 때 10만 전자까지 만약 가게 된다면 20-30% 정도 사실 수익 구간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그쵸? 하거든요. 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게 HBM3 8단 그리고 이제 12단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퀄테스트 통과 받아야 되지만 이게 결국에는 블랙웰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내년부터 그런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 쪽에서 삼성전자 퀄테스트를 빨리 통과를 이제 촉구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올해까지는 일단은 수요가 SK 하이닉스로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 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내년 수요가 너무 더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 테스트 통과를 계속 이제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 8단 통과됐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단수가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12단 테스트 통과에 있어서도 SK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격차를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중국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재 관련해서 사재기 하고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쟁여두는 거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HBM 매출의 실제로 3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중국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기업들은 아직 엔비디아만큼 고성능의 그 칩 생산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최첨단 버전인 HBM3E보다 2단계 지금 뒤진 HBM2E 모델에 현재 집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삼성전자 매출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또 디램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반등 중에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역시도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뭐 좋은 소식이 장 전에 나왔습니다. 어제 반등도 나왔고 과연 오늘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자, 서영원 차장님도 반도체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오늘장 선발 종목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은 어떤 거 볼까요? 뭐 SK 하이닉스 같이 SK 하이닉스인가요?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일단 뭐 다 설명을 해주셨고 뭐 HBM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뭐 삼성전자 통과했다고 해서 SK 하이닉스 악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가요? 아무래도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의 공급을 다 맞출 수 있는 규모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파일을 넓혀가기 위해서 삼성전자도 가져가고 SK 하이닉스도 가져가고 이런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될 텐데 특히나 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미국 보조금도 받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미국 보조금 결정이 되고 세액공제까지 좀 25% 포함한다라면 거의 뭐 1조 5천억 정도의 좀 혜택을 좀 본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디램 가격의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면 SK 하이닉스도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디램 가격으로 디램 생산으로 할당량을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이익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러면 HBM 쪽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조율이 들어가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실적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좋아지는 구조를 좀 띄고 있다라는 점에서 둘 다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의 뭐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 뭐 최근에는 조금 엇갈리는 그런 주가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그래도 서영원 차장님은 SK 하이닉스로 동반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장 출발 상황 조금 이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마켓 리포트. 오늘은 목표 주가 하향 조정과 실적 쇼크가 나온 두 종목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항공 만나볼 텐데요. KB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 다시 오르기 위해서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제주항공 2분기 영업 손실이 낮고 컨센서스도 크게 하회하는 실적 쇼크를 맞았습니다. 매출액부터 확인해보면 4,279억 원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은 95억 원의 마이너스가 났는데요. 적자로 전환한 겁니다. 시장 예상치는 250억 원 정도 되었으니까 컨센서스에 비해서도 동떨어진 수치가 나왔습니다. 2분기 예상보다 운임이 낮았다, 비수기였기 때문이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KB증권이고요. 팬데믹 수요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여행 수요가 마무리 국면에 있고 또 경쟁사에서 운항 편수가 증가하면서 항공업계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나왔고요. 11,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보시죠. KB증권에서 다만 항공업황 자체에 큰 변화는 없다라고 봤습니다. 지난 팬데믹 이전 상황,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상황을 보면 전통적인 비수기인 여름, 즉 2분기, 그리고 겨울이 포함된 4분기를 보면 수요와 실적이 함께 많이 꺾입니다. 그리고 여행 수요가 많아지는 봄, 1분기, 그리고 가을, 3분기에는 실적과 수요가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이 같은 경향은 당연한 것이고 지난 2023년이 예외적인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팬데믹으로 인해서 응축되어 있던 여행 수요가 지난해 폭발하면서 계절성이 완화됐었는데 2024년에는 다시 이 같은 자연스러운 정상적 계절성으로 돌아온 거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가을 3분기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국제 여객 비용 단가도 빠르게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게 나온 이유는 뭘까? 바로 국제 여객의 단가 하락에 있었는데요. 국제 여객 단가는 지난 2분기 7%가량 하락이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15%에 비교해서도 거의 반토막인 수치였습니다. 반대로 단가는 하락했지만 수송량은 늘었는데요. 국제 여객 수송량은 지난 예상 대비해서 5%가량 증가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즉 단가를 희생하고 수송량을 많이 늘렸다는 건데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공급이 많아지면서 단가보다는 수송량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는 겁니다. 경쟁사에서 항공 운항을 재개하고 또 외항사에서도 취항수를 늘리는 등 운행 편수가 증가했고요. 여기에 대응해서 단가보다는 수송량을 선택했었다는 거죠. 즉 악재는 시장의 경쟁이 심화됐다는 데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어제자 주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 지난 5일간의 주가 흐름이고요. 어제는 시장에서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양봉으로 마무리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KB증권에서는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항공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 심리가 낮아지고 있는 점을 디메리트로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 11,000원, 약 20% 넘는 목표 주가 하향을 냈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모레퍼시픽이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좋지 않은 타이밍에 실적도 혼란스럽게 나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 쇼크를 기록했는데요. 24년 2분기 실적 보면 매출액이 9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45억 원에 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컨센서스를 94%나 하회하는 어닝 쇼크가 나온 아모레퍼시픽. 중국 사업과 미국 사업으로 나눠 봤을 때 중국 사업도 영업 적자를 이어갔고요. 또 북미 사업을 대표하는 코스알엑스도 실적이 시장 눈높이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는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네요.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크게 중국 사업과 미국 사업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중국 사업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법인에서는 사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2분기부터 판매 방식 변경에 들어갔는데요. 이 때문에 2분기 중국에서의 매출이 급감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중국 법인의 영업 적자는 지난해 2분기와 유사한 수준인데 아쉽게도 3분기에는 이 영업 적자가 소폭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그동안 취약한 부분으로 꼽혔던 부분이 중국 매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미국 시장 공략에 좀 늦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사이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 제품의 수출 비중은 늘어났죠. 경기 우려와는 달리 한국 화장품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1위 23.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북미 시장에 뒤늦게라도 대응하기 위해서 인수한 것이 코스알엑스라는 업체인데요. 이 코스알엑스의 실적이 2분기부터 편입이 됐습니다. 매출이 약 1,430억 원이 나온 걸로 추정이 되는데 워낙에 시장 눈높이가 높아져 있었다 보니 이 1분기에도 폭발적으로 매출 증가가 있었다 보니까 아쉬운 실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코스알엑스는 아마존 프라임데이 등에서 판매 1위를 기록했던 화장품 업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1분기에 또 폭발적으로 화장품 소비가 있었다 보니까 2분기에는 소비에 공백이 나온 국가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요. 또 코스알엑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외지역에서도 매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유럽 등에서 적극적으로 매출 확대를 하고 있다 보니 여기에 따라 2분기 비용 증가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모레퍼시픽 목표 주가 기존 24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오늘도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한식 파트너입니다. 일단 전일 시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서 상승폭 축소 마감의 움직임은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경계 모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상황 종료로 보기엔 진바닥 확인 후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음을 어느 정도 시사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주가 복원은 이루어지겠지만
복원의 강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아지는 하루가 될 듯합니다. 장중 N달러 환율, 니케이랑 미 선물 시장 움직임을 체크해 보면서 대응을 해야겠고요. 평소라면 잘 신경 쓰지 않는 지표일 텐데 깊숙이 들어온 국면임을 고려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도 많은 관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전 뉴스입니다. 7일부터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지에서 여행 금지 조치가 정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즉시 철수해달라는 권고가 있었고요. 관련주로는 흥하해운, 흥구석유, 한국석유 등이 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분쟁 이슈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고 다만 리스크가 있고 변동성이 큰 테마이기 때문에 단일 청산을 원칙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어제 시간 외의 시장에서 흥하해운과 흥구석유, 한국석유는 이런 해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도 윗꼬리를 달고 마감해주는 그러한 흐름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금일 우리 시장, 즉 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이들 종목들 위주로 한 번 더 시세를 주는지 당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관찰할 필요가 있는 테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EU가 우크라이나 지원 사업을 개시했고 약 3년 동안 금융 지원을 57조 원가량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주로는 SY 스틸텍, 현대 에버다임이 있습니다. 전일 해리스 관련주들, 우리바이오, 현대약품 등 기존에 강했던 해리슨 관련주들이 어제 지수 반등과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은 즉 시속 게임으로 다시 이 해리슨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오면서 방금 말씀드린 SY 스틸텍과 현대 에버다임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반응이 있는지 일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해리슨과 이 트럼프가 일단은 미국 대선 후보 시장에서 계속 지지율이 등락을 거듭하며 박빙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1월 전까지 일단은 해리슨 관련주가 상승이 나오면 트럼프 관련주가 조정이 나오고 트럼프 관련주가 상승이 나오면 해리스 관련주가 조정이 나오는 이런 시속 게임이 계속 연출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해지주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윗꼬리가 달리면서 전강 후약 장세가 연출된다면 이 트럼프 관련주도 충분히 오늘 상승 흐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마켓 스탠바입니다. 이제 장 출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어제 반등을 보이면서 조금의 회복세를 보였던 우리 시장, 과연 오늘은 어떻게 될 거예요? 간밤에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였지만 아주 가파른 반등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입니다. 삼성전자 HBM3 8단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소식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아직 삼성전자 측에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SK하이닉스도 어제 미국의 인디애나 공장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것이다. 6,200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시장의 반등에 조금의 힘을 더 불어넣어 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출발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리섭 전문위원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장 출발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포인트를 주목하고 장 출발 준비해야 할지 박수범 대표님의 개장 전 탑3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좀 성배전망 관련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쇼크를 받았죠. 증시가 쇼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력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분위기는 계속해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주가가 내려올 때 오히려 좀 매수를 해줬다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또 송배전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을 비롯해서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그리고 구리 가격 관련된 뭐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이제 뭐 일진전기라든지 뭐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 저는 탑티어는 그래도 HD 현대일렉트릭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뭐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엘라바마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클라이언트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대형, 중대형주의 변압기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로 보자면은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오히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1조 1,000억 정도의 2분기 매출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약 영업이익이 1,000억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1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영업이익이 2,000억이 좀 넘었다는 부분들. 그 부분에서 마진 스프레드가 상당히 좀 HD 현대일렉트릭이 좀 높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런 관점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이 어제도 강한 상승을 보여줬지만 지속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들의 움직임인데요. 자, 2차 전지들 또한 최근 들어서 좀 움직임들이 좀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수급들도 좀 양호하게 좀 흘러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조정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하지만 최근에 뭐 전기차에 대해서 뭐 전기차 포비아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가 좀 화재가 좀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국가교통안전위원회라든가 교통통제부 자료를 보게 되면 일단 내연기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2021년도도 마찬가지 2022년도, 2023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화재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0.03%입니다. 그러니까 만 대 중에서 한 3대 정도가 화재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이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내연기관보다는 화재 발생률이 좀 낮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제약바이오 쪽인데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지금 현재 지금 하원, 상원을 이번 하반기에 통과할 겁니다. 통과하게 된다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다는 말씀드리고 IRA법이 통과되었을 때 2차 전지가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칩스법이 통과되었을 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한 단기 상승 흐름을 랠리를 보여줬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생물보안법 분명히 국내의 제약바이오 쪽에는 긍정적인 신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박수범 대표는 송배정만 관련 모멘텀 그리고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신익섭 위원은 어떤 이슈 3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는 중소형 방산 테마주 강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금이야 이제 방산 업종이라고 부를 정도로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큰 수주도 터지고 있고요. 근데 예전에 불과 한 4, 5년 전인가요? 그때만 해도 뭐 김여정이 뭐 우리나라에 무슨 뭘 폭발을 시켰다 뭐 이러면은 바로 방산주가 뜨고 또 뭐 남북 경협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 방산 테마주 가라앉고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 자주 움직였던 것들이 뭐 한 10년째 항상 그 자리에서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죠. 그게 스페코, 빅텍, 뭐 이런 휴니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성 하이텍까지 시가총액이 지금 600억에서 800억 많아야 1,200억, 1,300억밖에 되지 않는 정말 초소형주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G 넥슨, 현대 로템 이런 대형 방산 업종 관련주들은 지금 그 지지부진하는 가운데 이런 지금 중소형 방산 테마주가 지금 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 방산 업종은 구별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휴니드 같은 경우는 군사용 통신장비 생산 업체고 그리고 스페코는 구축 함용 물자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대성하이텍은 이스라엘 방산업계랑 부품 사업 협력 중이고 뭐 이런 연결고리가 있으나 아까 말했듯이 시가총액이 상당히 작고 지금 시장 상황상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한 대형 방산주들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런 순환매가 돈다는 것은 시장의 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유한양행이 강하게 움직일 때도 사실 움직이지 않아서 노바티스에 굉장히 큰 기술 수출을 했는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밸류업이 없냐 했었던 종근당이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가운데서도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HK 이노엔의 K캡 뭐 여러분들 내과 가서 복용 그 약을 받으시면 지금 많이 접하실 텐데요. K캡정이라고 뭐 의사가 뭐 처방을 해가지고 약사한테 받을 때 뭐 눈여겨보지 않으면 못 볼 수도 있는데 눈여겨본다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P캡 계열의 이 지금 그 K캡정이 굉장히 그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바로 이 K캡정을 같이 팔던 회사가 종근당입니다. 종근당이 그 개발은 하지 않았지만 같이 팔아서 재미를 많이 봤고요. 근데 지난해로 이제 5년 동안의 그 파트너 계약이 이제 마무리가 돼버려가지고 다음 파트너를 찾고자 하니까 두 번째로 나온 약이 대웅제약의 팩스쿨루예요. 근데 팩스쿨루가 역시 K캡정의 선점 효과를 무너뜨리지 못하면서 지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종근당이 의외의 급등을 했다. 그래서 제약주 중에서 종근당도 지금 요런 K캡정을 추격하는 팩스쿨루의 이 판매 파트너가 된 데다가 노바티스에다가 기술 수출한 거 그게 만약에 진행이 되면서 마일스톤이 꽂힌다고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시프트업입니다. 시프트업이 NC소프트를 누르고 게임주 시가총액 3위에 올랐습니다. 3, 4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시프트업의 상승세가 지금 굉장히 좋고 NC소프트에 입사를 해가지고 이 지금 블레이드 앤 소울의 아트 디렉팅을 총괄했던 김영태 대표가 10년 직장에 NC소프트를 버리고 나와서 이 지금 그 창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어떤 싸움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3위냐 4위냐 누가 연말에 이 게임 시가총액의 3위에 오르는지 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은 오늘 개장전 탑3로 시장에서 오늘 살펴볼 만한 업종들 위주로 흐름을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자, 삼성전자는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SK하이닉스는 하락 출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상황으로 움직일지 동시효과 상황 더 자세하게 곰변 앵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7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이제 출발을 3분 정도 남겨둔 상황입니다. 오늘 예상 출발 상황을 보게 된다면 지수가 다소 엇갈린 채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3%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었는데 오늘은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6% 이상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 출연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건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테스 통과로 인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출발이 어떻게 될 것인가일 텐데요. 우선 삼성전자 2% 이상 3%에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소식에도 불구하고 1%가량 하락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엔비디아 독점 공급에 대한 이슈가 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1% 하락 출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0.1%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보합권 그리고 기아는 2% 이상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셀트리온이 기아로 또 다시 시가총액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1%가량 하락하면서 18만 원 선 이탈될지에 대한 그 여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KB금융 같은 경우 0.8%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1% 이상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역시나 삼성전자가 조금 시장을 이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일제 하락 출발합니다. 어제 코스닥에서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던 에코프로 BM 오늘은 2%가량 소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 0.3% 하락으로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출발 그리고 삼천당제약은 1.6%가량 하락으로 출발되면서 어제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오늘은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6위부터 10위권 함께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을 보게 된다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0.1%가량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가 오늘도 1% 이상의 강한 상승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클리스 같은 경우에는 2%가량 빠진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휴젤 오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간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또 20위권 안으로 좀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8월 7일 수요일 국내 주식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큰 충격을 받고 어제는 모두 다 만회할 수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이면서 하락을 멈추는 시장의 흐름이 나타났죠. 오늘은 또 과연 어떻게 시장이 출발을 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승 탄력을 이어가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삼성전자의 HBM3 8단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했다는 소식이 장 전에 로이터 통신을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입장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장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SK하이닉스는 미국의 인디아나주에 반도체 공장 설립을 할 때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6,200억 원 가까이를 수령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삼성전자는 1%대 상승 출발했지만 SK하이닉스는 지금 2%대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엇갈린 모습,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코스피는 0.2% 정도 하락세, 약보합권 정도에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그나마 낙폭이 조금 적습니다. 0.1%대 하락세, 두 시장 모두 약보합권 수준에서 오늘 시장을 출발을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힘을 받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출발 상황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시죠. 네, 8월 7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3% 그리고 6%가량의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우리 시장. 오늘은 또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하루 걸러 하루 사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진동의 폭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0.4%가량 내리면서 동시효과 상황과는 사뭇 다른 출발을 안겨줬는데요. 2,51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1%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732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통신 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권을 보게 된다면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0.8%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SK하이닉스는 1.7%가량 하락으로 출발된 모습이 좀 상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6월에 무역수지가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의 흑자를 달성했는데 그 주도 역할을, 효자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가 직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러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역시나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통과가 삼성전자가 HBM3 8단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1.4%가량의 하락으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상승폭 더 넓혀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관련 기업도 오늘 0.1%가량 하락으로 출발했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시금 힘을 내줍니다. 오늘 0.2%에서 4%대 강보합권 출발을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1% 이상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기아는 하락을 하면서 완성차 업종 조금 다른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이 1%에 가까운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어제 20위권 내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조선업종, 중공업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시세를 이어가면서 2.6%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 PBR 관련 기업들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 강보합권 그리고 에코프로도 0.5%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요. 이 대부분의 지금 종목들이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삼천당 제약은 오늘 한 걸음 쉬어가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가 어제부터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3% 이상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노공업이 오늘 4% 이상 상승을 하고요.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HPSP는 오늘 하락으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이 좀 다소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엔터조 오늘 하이브 SM 실적 발표가 있죠. JYP 엔터 오늘 강보합권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넥슨게임즈 어제 20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하락으로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경우에는 1%에 가까운 상승부를 켜주고 있고요. 대조전자재료가 20위권 안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상승률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시작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기가스 업종이 1.7%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로는 제약 바이오가 뒤를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한 걸음 쉬어갔던 통신업종이 오늘 1%가량의 불을 밝히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강한 상승 나왔는데 오늘도 좀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나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음식료와 운수기계 유통 상사 업종들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명확하게 지금 나오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 전문가들은 어떤 투자 포인트를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하락 출발했던 양시장이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4% 가까이 상승세 2,530포인트 회복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0.7% 상승폭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네요. 738포인트 선까지 양시장이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도 시장은 어쨌든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49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1,5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는 3,000억 원 가까이 또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큰 변동은 없는 상황. 1,375원과 76원 사이에서 원달러 환율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볼 텐데, 자, 박수범 대표님과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 HBM3 퀄테스트 통과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상승하고 SK하이닉스는 2% 가까이 하락,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박수범 대표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우리나라 뭐 시가총액 1위를 좀 다투는 1위를 하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많고 그에 따른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그 뭐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수급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강보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퀄테스트가 통과되었다는 얘기가 좀 나왔지만 생각보다는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떤 뭐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거시 경제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투자자들이 좀 높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뭐 삼성전자가 좀 약간 개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급등했을 거라 보는데 워낙 인덱스적인 성향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는 강한 흐름이 나오진 않지만 아무래도 뭐 시장 자체에서 우려감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면 아마 오후장부터는 그래도 수급이 좀 변화를 좀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침부터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대 매매 물량도 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선물 쪽에서는 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선물을 매수한다는 거는 이제 일단 프로그램 쪽도 이제 매수를 일으킨다라는 부분들이죠. 요즘 뭐 최근에 뭐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ETF 상품이 되었든 ETN 상품이 되었든 간에 요즘에는 뭐 롱숏 전략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펀드 매니저들이 매매를 하지 않고 알고리즘이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부작용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튼 뭐 삼성전자 지금 생각보다는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중국 쪽에는 지금 현재 HBM 뭐 2E를 최근에 좀 매출이 좀 많았다. 전체적인 HBM 쪽 매출 중에서 30% 정도가 중국 쪽 수출이었다라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 뭐 최근에 뭐 2분기 실적도 양호했고 좋았지만 뭐 3분기 실적은 2분기 실적보다 더 업사이드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삼성전자가 뭐 마이너스로 전환되어서 좀 주가가 내려간다. 그러면 저는 사겠습니다. 예, 매수하겠습니다. 뭐 최근에도 저는 그 10% 이상 내려왔을 때도 솔직히 저는 뭐 비중을 더 늘리는 포지션을 좀 취했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락폭은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지금 투자자들 심리 자체가 뭐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그리고 기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이 지금 현재 뭐 추론하는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거시경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제 뭐 9월 달에 금리 인하 부분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뭐 그렇게 뭐 우려할 만한 데이터는 나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이제 약세 흐름을 보여주지만 장중에 다시 한번 반등 흐름 보여줄 수 있고 오늘이 아니라도 내일이 있고 내일 또 옵션 만기일이 있으니까 내일 이후에 또 강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쪽의 강한 모습,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코스닥에서도 알테오젠, HLB 모두 상승세를 좀 나타내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엇갈리는 것처럼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좀 엇갈리는 상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방향성 잡기가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 자, 실리서브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역시나 그 방금 봐줘. 뭐 여기를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봐야지 우리나라 시장을 산다. 그 말이 지금 계속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 그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반도체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하여 2차전지 이 부분은 엔비디아랑 이 테슬라가 꺾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레벨이 굉장히 밑에서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S&P 500하고 나스닥 미국 증시죠. 그다음에 니케이 증시는 10개월 선에까지 닿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만 그 가권 지수는 20개월 선에 닿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무려 120개월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벨의 차이가 올라갈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올라가기 힘들다는 것이죠. 이게 10시까지 최소 9시 반까지 기세를 만약에 초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은 갭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쭉 빠지면서 음봉이 나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상승해서 아침에 갭 상승한 것을 유지하지 못하면 바로 마이너스로 전환된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지금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도 가장 약하고요. 세계로 따졌을 때도 거의 가장 약한 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등의 세기조차 약하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되돌림이 굉장히 인정하기 힘들 거예요, 마음적으로. 그래서 미리 마음을 단단하게 뒤로 조금 미룬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늘 눈에 띄는 건 역시 바이오죠. 지금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바이오 업체 중에 시가총액이 제일 큰 암젠이라는 회사는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또 코스닥에서 다시 움직이고 있죠. 바로 우리나라 K 그 바이오의 뭐 지금 올바른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는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ABL 바이오 이런 플랫폼 기술 수출하는 업체들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1.61%, 지금 리가켄 바이오 5.28%, 지금 이 쌍두마차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ABL 바이오, 펩트론도 지금 계속 시가총액을 높이고 있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알테오젠의 지금 시가총액 1위 도전. 알테오젠이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오른다면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신라젠이 한때 잘 나갈 때 시가총액 2위까지 갔었거든요. 거기서 무너졌죠. 알테오젠이 2차 전지의 대명사인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다. 그 일이 만약에 벌어지면 바이오주는 폭등 랠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뭐 지금 이 업종으로 좀 보자면 지금 조선이라던가 대왕고래 뭐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상당히 강하죠. 그게 다 이어져 있거든요. 화성밸브, 동양철관 이런 게 대왕고래 관련주기도 한데 그 밑에 예를 들어 지금 뭐 태광이라던가 성황밴드, 하이로코리아 이런 피팅주들 있죠. 조선주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지금 조선 기저제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태광, 성황밴드, BMT, 하이로코리아 이런 것도 전부 상승세고요. 약간 테마성이 강한 화성밸브, 한선 엔지니어링은 더욱더 강세입니다. 이건 대왕고래로 묶여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강하게 올라오는 게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에 그 출입국 수가 코로나19 이전을 뛰어넘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공항 방역이 코로나19 지나고 나서 약간 약해진 틈새를 타서 굉장히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지금 해외여행 갔다 오고 나셔가지고 기침 있으신 분들 지금 검사 받아보셨더니 코로나19 키트에서 다 지금 확진 판정이 나신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엠폭스 및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잠잠하게 거래량도 없었고 바닥이었던 시젠이 지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시즌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저기도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휴젤이라던가 지금 파마리서치라던가 이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비침습이 가다가 비침습을 다 데리고 나가버리니까 침습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로닉을 사모펀드가 데리고 나가면서 상장 폐지시켰죠. 제이시스 메디칼도 지금 데리고 나가려고 상장 폐지 직전이라서 네. 거래가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그 가격에 사준다고 했기 때문에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둘 다 데리고 나가버리면은 이제 클래시스 하나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수급들이 이 침습으로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파마리서치라든가 휴젤처럼 직접 맞아서 피부가 너무 아픈 것들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그런 쪽도 눈여겨보시면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일단은 양시장 모두 상승 탄력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도 많은 상황이죠. 오늘 카카오뱅크가 장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분기, 2분기와 올해 상반기,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 기록했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카카오뱅크가 5% 가까이 상승세. 반면에 아모레퍼시픽은 어제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들이 쏟아지면서 아모레퍼시픽 무려 20% 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시장에서 어떤 종목과 업종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지 고은별 앵커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한 16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싱가포르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관심도가 높은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섹터는요, 대왕고래 관련된 섹터입니다. 대왕고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프로젝트 탐사 시추를 위한 물리 검증 단계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대왕고래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투자자들의 검색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검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진단키트 가격이 또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진단키트 섹터에 대해서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야기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이 3년간 75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금융 지원을 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재건 관련 기업들도 힘을 받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변동성이 커질수록 이에 대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우선 대왕고래 그리고 조선과 관련되어 있는 피팅 그리고 이음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화성밸브가 21%가량의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 모멘텀으로 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던 DXVX 오늘 두 자릿대 강세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주스텔 같은 경우에도 17%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국 CM의 품에 들어가면서 컬러 강판 세계 1위에 도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오늘 개별 모멘텀까지 함께 엮이면서 17%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다양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엑세스바이오와 랩지노믹스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퀀타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네이처의 기술이 개재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일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 관련된 종목도 오늘 두 자릿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워트가 10% 이상 오르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시장에 입성했던 종목인 아이빔 테크놀로지 역시나 오늘 9%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거래량이 오늘 강하게 실리고 있는 종목은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해운 관련 기업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흥하해운이 4%가량 밀리고 있고요. 대한해운은 오히려 4%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해상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희비가 다소 엇갈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코로나19 관련된 기업들이 줄지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지금 매기세가 강하게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상승폭이 더 넓어져서요. 지금 1.6%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이 뒤쪽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 실리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이 지금 미국 대선과 관련되어 있는 마리화나 관련 기업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가스 석유와 관련된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특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양시장 여전히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6%대, 코스닥 0.8%대 상승세. 그런데 이웃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2.56% 조정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일단은 어제 상승폭은 일본이 훨씬 더 크게 올라갔지만 오늘은 우리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연달아 좀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좀 위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더 살펴봐야 될까요? 박순만 대표님 어떤 종목 고르셨습니까? 제가 어제 개별 종목으로 이제 롯데웰푸드라는 회사를 좀 네네. 소개시켰습니다, 아침에. 지금 현재 5.4%까지 올라왔어요. 이렇듯이 먹거리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쪽에서도 지금 이제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자,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5%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4% 정도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롯데칠성도 잘 올라오고 있죠.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꾸준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대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 6%까지 올라왔어요. 대상도. 그리고 지금 현재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1.7%나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이제 먹거리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좀 특징적인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안정적이면서도 좀 패시브적인 성향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오히려 이제 음식료 쪽을 좀 공략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괜찮고 내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그래도 좋은 흐름들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어제는 제가 롯데웰푸드만 좀 말씀드렸지만 오늘 보시다시피 롯데웰푸드, 롯데칠성, 대상 할 것 없이 전부 다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부분들, 지수의 움직임과는 관계없이 꾸준한 상승 분위기를 연출해 줄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꼭 음식료 관련 종목들을 하나 정도는 좀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료 관련주들 실적 기반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님은 어떤 종목 오늘 살펴보고 계세요? 네, 뭐 미국이 매그니피센트 7 관련해서 지금 흔들려서 그렇지 다른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암젠이라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이오 업체 1위가 신고가고요. 로키드 마틴 방산주 1위가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동돼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오늘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해서 그걸 카테고리로 묶으면 저는 무기라고 묶을 수 있겠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ABL바이오 이 4개 얘기 드린 플랫폼 기술 수출을 하는 업체들. 이게 다국적 제약사들이 우리나라의 이 플랫폼 기술 수출 업체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걸 무기로 이 세계에서 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도 방사는 아니지만 무기를 만드는 회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빗대어서. 그래서 그 4개 업체들 지금 주목을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강세입니다.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다음에 이 전쟁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양쪽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자꾸 뒤에 재건이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중동은 어때요? 중동 재건이라는 단어가 붙질 않아요. 맞죠? 지금 누가 뭐 이스라엘 재건 이렇게 붙이나요? 안 붙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재건 쪽으로 무게 중심추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움직이는 것은 방산주가 아니고 현대 에버다임이나 SG 같은 회사입니다. 큰 종목을 노리시는 분은 현대 에버다임을 노리시고 조금 더 활발한 걸 노리시는 분은 SG를 노리시면 됩니다. 둘 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 있고요. SG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지금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도 마찬가지예요. 그 콘크리트를 23층 최고 높이로 쏴줄 수 있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만들고, 그리고 로드, 지금 그 드릴카죠. 드릴로 박아서 드릴 크레인을 지금 갖다가 전봇대를 박을 수 있는 그 차를 이미 우크라이나 회사랑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재건 쪽을 노리시는 분은 현대 에버다임 SG를 가시고, 오늘도 방산이 강합니다. 중동은 이제 확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현대로템 이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현대로템만 오늘 살짝 마이너스인데 결국 3등주의 운명은 저런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현대로템이 각각의 무기를 팔 때, 그렇죠? 천궁이든 무슨 흑표전차든 뭐를 팔 때 전부 거기에 전투체계, 레이더, 라이더 만드는 회사가 다 누구라고 했죠? 하나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을 후발로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제가 카테고리를 무기로 묶었지만 그게 바이오에 쓰이는 무기든 전장에서 쓰이는 무기든 재건에서 쓰이는 무기든 우리나라는 제가 무기를 특별히 잘 만드는 기업들이 눈에 띄니 그것들을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 지금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산과 바이오 쪽을 역시 강조해서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종목들 잘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반등세가 조금씩 더 높아지고는 있네요. 시장이 좀 선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서 마무리 지어야 할지 핵심 키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박수범 대표님. 일단 오늘 같은 시장도 지금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의 움직임들, 업종의 움직임들이 좀 잘 나오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지금 이제 잘 나오지 않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얼마만큼 오늘 잘 형성되냐에 따라서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일이 또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그렇게 수급은 그렇게 양호하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 하루만 있는 건 아니죠. 주식시장이라는 게. 내일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좀 차분하게 우리가 좀 대응해보고 그리고 너무 좀 과도하게 좀 주가가 조정받았다 싶으면은 좀 우리가 체리피킹할 수 있는 흐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내일 옵션 만기일이 좀 지나면은 좀 시장에서 또 다시 좀 기관과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요. 아무튼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등락폭에 있어서 이제 차근차근 조금씩 잡아나가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상승 방향으로 잡아나가는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은 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만기일 대비를 하면서 앞으로의 시장 추세 살펴보자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 실리섭 위원님요. 예, 제가 방금 봐줘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네. 방산, 금융주, 바이오, 조선 이거 위주로 공략을 하되 조금 더 장기적인 얘기를 드리자면은 현금 확보를 예전보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알고리즘 매매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지금 예전에 에코프로 BM하고 한미반도체의 그 시소 같은 그 게임 같은 매매 그것도 바로 알고리즘 매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인공지능의 매매가 활발해지고 유튜브라던가 이런 이 레거시 미디어를 대체하는 이런 빠른 소식을 전하는 미디어들이 득세를 하면 득세할수록 우리 젊으신 분들이 나이 드셔가지고 투자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스콜 같은 시장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스콜처럼 우리 지금 날씨도 그렇죠. 폭풍우가 몰아쳤다가 1시간 만에 거치고 해가 뜨고 이러죠. 지금 증시도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거고 그중에서도 체력이 가장 약한 우리나라 증시는 그거의 피해가 훨씬 더 스펙트럼이 넓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선 현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걸 역이용할 수 있으려면 현금이 필요합니다. 훨씬 더 진폭이 크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만약 그거를 서핑 보드처럼 파도 타길 잘하시는 분이라면 갖고 있는 현금으로 확 몰아쳐서 떨어질 때 매집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내 포트를 변경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걸 못하게 되면 체력이 가장 약하고 나풀거림이 심한 우리나라 증시의 종목을 갖고 있는 상태 100% 현금 보유를 안 하고 100% 주식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끝에서 끝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100포인트 상승, 100포인트 하락이 지금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더 잦게 일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 내가 보유하고자 하는 지금의 현금 비중보다 조금 더 가져가는 것을 100세 시대니까요. 이걸 한 30년의 어떤 과정의 한 키로 갖고 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 변동성에 대비하는 이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선발 종목 저희가 매일매일 하나씩 장 초반에 살펴봐야 할 종목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을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리가캠바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가캠바이오요.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은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앞으로 시장 제약바이오가 좀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들어 전시 급락이 나온 이후 오늘까지 조금은 안정화가 되면서 주도 섹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제약바이오 업종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CMO 업체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리가켄바이오나 알테오젠 같은 신약 플랫폼 업체들과 바이오텍 업체들까지 주가 회복 탄력도가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금리 인하에 따른 그런 기대감 그리고 이거에 따른 수혜가 제약바이오 섹터에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제약바이오 섹터에 현재 자금 쏠림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을 선별하시는 작업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네, 그렇다면 그래서 리가켄 관련 바이오 정보로-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일단은 월요일 날 급락이 나온 다음에 급하게 또 반등이 나왔어요. 주가가 거의 좀 회복되는 모습인데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이건 제가 섹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리가켄바이오 종목에 대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성장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ADC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ADC 플랫폼 같은 경우,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 글로벌 파트너를 협력을 하는 상황에서 기술 이전한 제품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임상 데이터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있는데 임상 데이터가 시장의 예상을 충족하는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동사가 가지고 있는 ADC 플랫폼에 대한 기술 이전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가장 많은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그리고 최근에 오리온으로 인수가 되면서 자금이 확보가 되었고 이에 따른 ADC 플랫폼 업체로서의 가치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리레이팅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으로는 오늘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매수하시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자리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현재가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하시기보다는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10만 원, 손절가는 52,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오늘 상승 계속되고 있지만 충분히 좀 매수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저희도 잘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리가켄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지금 한 번의 시장 조정 이후에 뜨겁게 부각받고 있고 수급도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가켄 바이오 정고점 93,900원 돌파해서 10만 원까지 목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끝까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작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경제 이슈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주제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지 그 주제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파리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더 선전해주고 있는 국내 선수단들 그 가운데서도 양궁이 전 종목에서 석권을 하면서 금메달 5개의 메달을 저희에게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궁을 후원하는 현대차에 대한 관심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커진 모습이었고요. 그 외신들도 정의선 회장 어떻게 이렇게 양궁에 대한 그런 애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양궁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도 굉장히 잘한다. 3대가 경영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극찬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반기 판매라던가 아니면 수익률을 보게 됐을 때 글로벌 톱 3에
또 들어갔더라고요. 그만큼 기염을 통하고 있는 이 현대차 얼만큼 잘 팔렸고 또 앞으로의 모멘텀은 어떤 점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파리올림픽 보셨어요, 양구? 네,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정말 놀라움의 연속의 연속이었는데 정의선 회장의 발언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현대차가 이번 상반기 너무 잘 팔았잖아요. 네, 그렇죠. 얼마만큼 좀 잘 판 거예요? 일단 글로벌 빅3가 됐습니다. 빅3요? 네, 이게 이제 추세를 보면 네. 2022년도 상반기 때 5위였거든요. 네. 그리고 2023년 상반기 때 4위로 올랐다가 4위? 지금 매년 한 계단씩 올라가는데 판매량도 중요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률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 영업 이 완성차가 네.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주 그 벤츠 다임러라든지 BMW처럼 소량 팔면서 고급차 위주로 파는 기업들은 가능해요. 그런데 폭스바겐이나 토요타나 현대차처럼 대부분의 자동차가 이제 일반 자동차를 파는 그 완성차 업체가 영업이익률 두 자리를 지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 현대차가 영업이익률에서는 뭐 판매량에서는 3위를 했지만 영업이익률에서는 다임러를 빼고 나면 1위를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와. 그러니까 주목해 봐야 될 거는 네.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좋은 이유에 대해서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잘 트래킹하시면 좋은 포인트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업이익률 1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1위도 1위인데 도요타를 제쳤구나. 네. 이 부분에서 좀 기분이 좋았던 것도 같습니다. 전기차 캐즘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현대차 그룹이 영업이익률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비결도 좀 궁금한데 어떤 것 때문일까요? 우선 전기차 캐즘이 현대차에게는 반사이익이 됐다. 오히려 더 결론적으로. 좋았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차가 물론 미래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중요한 걸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는 전기차를 잘 보시면 영업이익률을 까먹는 종목이거든요. 예, 전기차는 그렇게 영업이익이 높지가 않습니다. 네. 뭐 이제 미래로 가야 되니까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투자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전기차 캐즘이 생각해 보시면 지난해에 현대차가 미국 IRA법에서 수혜를 받지 못했다고 주가가 굉장히 출렁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기차 시장이 캐즘에 빠져버렸거든요. 그리고 미국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 공장의 완공 시간을 벌 수 있었고 첫 네.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시장이 조금 침체되면서 영업이익률은 반사이익을 받은 거죠. 특히 이제 현대차가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다임러나 BMW처럼 고급차 위주로 판매하지 않는 기업인데, 완성차 기업인데, 폭스바겐이나 토요타의 영업이익률을 이겼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사건이고, 그런 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델 믹싱에 성공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동차에서 영업이익이 가장, 소위 말하는 자동차 완성차 업자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가장 좋게 보는 효자가 뭐냐면 일단 고급차예요. 네.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좀 팔렸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 영업이익이 좋은 차가 SUV입니다. 좀 큰 차. 그렇죠. 네. 이게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네. 영업이익이 꽤 괜찮아요. 거기다가 이 전기차 캐즘에 빠지면서 부상했던 게 하이브리드잖아요. 예. 이 하이브리드가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제네시스, SUV, 네. 하이브리드가 소위 말하는 영업이익이 좋은 고부가가치 차종의 중심입니다. 요게 지금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실제 국내 판매량은 떨어졌거든요. 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올라간 거는 요게 주요고 두 번째는 환율 효과죠. 환율 효과가 네. 만만치 않은데 일단 현대차의 환율 효과가 꽤 네. 지금 괜찮아서 현대차 네. 환율 효과가 앞으로도 지금 뭐 물론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되고 강달러가 주춤하면 뭐 네. 하겠지만 현대차의 환율 효과가 올해까지는 유효할 것 같아서 올 하반기까지는 이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반에 현대차 그룹이 제시했던 그 환율 기준보다 지금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더 잘 나왔다라는 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내수 쪽 이야기를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제조업에 대한 업황이 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제조업을 대표하는 게 또 자동차 업종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수도 내수인데 해외에서도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 제조업의 둔화로 인해서 조금 시장이 주춤하지는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세요?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큰 변수가 될 수는 있겠죠. 네. 특히 이제 미국의 뭐 우리가 지난 금요일, 그다음에 월요일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를 네. 이제 거치면서 미국의 이제 PMI 지수라든지 그 실업률 지수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인데 지금 미국의 7월달 PMI 지수를 보면 48.8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전망치가 48.8이었는데 이거보다 못 미치는 46.8로 네. 2포인트 떨어져서 지금 뭐 문제가 됐는데 보면 저게 50이 기준입니다. 저기 도표에서 보면 50을 넘었을 때는 경기 확장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하면 경기 위축으로 보는데 지금 보시면 50을 넘은 거는 3월달 한 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가 위축되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고 그거 이제 결과적으로 실업률도 올라가는 이런 결과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 자동차 시장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어차피 뭐 매크로한 시장을 벗어날 수 없는 건데 현대차가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 시장에서 가성비 차량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머니에 그 여건이 안 좋을 때 그렇죠.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까요? 가성비 차량이고 물론 경기가 안 좋으면 이제 그 미국에서 자동차를 팔 때 마케팅비를 많이 쏟을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현대차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현대차가 미국 공장을 네. 그 최근에 원래 전기차 공장으로 지었던 것들을 네.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 수 있는 유인화 공장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네. 미국 공장, 뭐 미국의 조지아 공장부터 시작해서 다 바꾸고 나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전기차 캐집 좀 더 가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좀 더 팔린다면 현재 같은 영업이익률을 더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 고환율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대표님께서 지속적으로 해주시는데 어쨌든 환율이 그러면 안정화에 접어들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판매 대수라던가 그런 거와 관련 없이 또 하락을 하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특히나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축소되게 된다면 엔화 강세로 이어질 거고 그렇게 된다면 원화도 동화돼서 강세를 보이게 될 텐데 현대차 좀 부정적인 이슈가 아닐까라는 의문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경쟁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요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도요타가 엔화 강세로 오히려 좀 피해를 보게 됐을 때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떻게 바라보세요? 두 가지 다가 상존하죠. 네. 일단 환율을 보면 네. 지금 2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이 작년 전년 대비 4.3% 네.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환율이 이 정도 증가하면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판매 대금도 높아지지만 매출원가율이 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매출원가율이 얼마 떨어지냐면은 원재료비가 약간 하락해가지고 전년 네. 동기 대비 0.5%포인트 하락했거든요. 요게 이제 그대로 영업이익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아마 환율 효과는 만약에 지금 미국 대선 때까지는 환율이 이대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네. 뭐 대선이 지나면 미국에서 강달러를 계속 지속할지는 아마 고민스러워하겠지만 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 실적이 갈 거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 만약에 환율 강달러가 떨어진다면 미국의 엔화 약세가 이제 멈춘다면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반사이익을 받겠죠. 오히려 아무래도 반사이익을 토요타 네. 차량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지금 토요타는 이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엔화 약세면 토요타는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판매량이 보면 복스바겐과 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토요타가 500만 대 수준이고 복스바겐 460만 대 수준이고 현대차가 360만 대 수준이거든요. 100만 대 차이 나는데 그 정도 차이는 안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스바겐, 토요타가 실적으로 환율 효과를 많이 본 거고 만약에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왜 금리를 이렇게 관리했느냐라고 비판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환율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환율이 좀 올라간다면 반사이익은 현대차가 좀 볼 수 있다.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엔화 강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이로 인해 현대차의 반사 이익이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우선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됐을 때 어쨌든 현대차 영업이익이 좀 축소될 거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앞서 수치상으로 말씀을 대표님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환율이 한 10원 정도 올랐을 때 현대차와 기아 연간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원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10원 정도가 하락하게 됐을 때는 2천억 원가량의 감소 효과가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고부가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현대차가 올해 초부터 좀 주목받았던 걸 모멘텀을 좀 짚어보자면 우선 실적이 계속 잘 나오는 거, 실적 피크아웃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또 경신하고 하면서 진짜 현대차 잘 팔리는구나라는 걸 증명을 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저 PBR 관련 기업으로 엮이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현대차의 주가가 레벨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 좀 계속해서 가져가도 좋을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현대차의 모멘텀은 크게 세 가지죠. 네. 따지고 보면 첫 번째는 작년 기억해 보시면 작년까지만 해도 현대차가 피크하느냐라는 말을 계속 했는데 계속 실적이 유지했다는 게 모멘텀이 하나고, 두 번째 모멘텀은 이제 밸류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PBR이 낮기 때문에 밸류업에 대한 거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세 번째가 남아 있는 게 지금 정몽구 회장에 대한 경영권에 관한 거. 그것도 모멘텀인가요? 모멘텀으로 봐야죠. 네, 그것도 모멘텀으로 물론 현대차일 수 있고 모비스일 수 있고 그렇지만 모멘텀으로 봐야 돼서 지금 그 주주 환원 정책에서 보면 벌써 2분기에 주당 2,000원 결정했거든요. 33.3%나 올랐기 때문에 이게 현대차가 이 정도로 주주 환원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서프라이즈 성격이 아니고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환원 정책을 할 거라서 앞으로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은 가능성이 계속 있다. 그러니까 요즘 그 시장에서 이 밸류업, 특히 이제 배당주에 가장 관심 있는 기업이 KTNG하고 현대차정 꼽힐 정도로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럼 향후에 아마 우리나라 기업 대기업들이 분기 배당이 굉장히 일상화될 겁니다. 지금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이 한 12개, 20개 안팎이거든요. SK텔레콤,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뭐 대표적인 이런 기업들인데 현대차도 이 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은 아주 지속 가능하고요. 이제 한 개 더 본다면 뭐 하반기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경영권 이슈, 경영권 상속에 대한 이슈도 저는 모멘텀으로 현대차 그룹 계열을 보면 모멘텀 볼 수 있는. 그룹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해소되면 사실은 요게 해소됐을 때 현대기아차가 이익을 보게 돼 있거든요. 경영권이 투명해지고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의 모멘텀을 계속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까지 뭐 세 가지 모멘텀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외적인 여건의 불확실성이 산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잘할 것인가가 좀 의문이거든요. 그렇다면 현대차의 하반기 전략을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우선 뭐 미국 대선이 일단 큰 변수입니다. 너무 크죠. 트럼프가 들어섰을 때 트럼프가 미국의 소위 말하는 시카고 벨트의 자동차 산업을 부흥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차에게 조금 손해 보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IRA법에 대해서 약간 후퇴할 수 있는 게 아니냐가 일단은 이 변수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IRA법 후퇴하더라도 지금 현대차가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공장들을 하이브리드나 뭐 다 그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유연성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하반기 변수는 미국의 경기 침체, 고환율의 끝,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변수가 될 것 같아서 이걸 보면 지금 같은 뭐 현대차의 내재 가치는 유지하겠지만 이제는 외부 환경으로 인한 변수는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가 후원하는 양궁 선수단들이 금빛 메달 5개를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현대차 역시나 이런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산존하는 시기에 우리에게 금빛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방향성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장 삼성전자도 탄력을 높이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함께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1% 넘게 탄력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시장 잘 갈지 마켓나우 2부, 3부 통해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발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